자, 토요일 아침부터 그 설명에 참석해 주신 진명학원 예비고1 학생들 반갑습니다. 우리 진명학원의 미래 다시 아, 이러지 마. 내가 이상하잖아. 짠 거 같잖아. 자, 진명의 미래 예비고1 학생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예비고1 설명의 제목은 이제 로드맵 설명인데, 로드맵이라는 건 우리가 어딜 갈 때에 거기까지 어떻게 갈 건가 지도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맵을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죠? 학원에 이제 맨날 와서 뭘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이거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거를 갖다가 일단 설명하는 그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계속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요. 나중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주로 하냐면 그 입시 이야기를 주로 하겠죠. 예를 들면 가장 따끈따끈한 뭐 서울대, 고대, 연대 입시 요강 이런 거, 서울대 가는 법, 그지? 우리가 가든 못 가든 꿈을 꿀 수 있잖아.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설명회를 계속 할 텐데, 오늘은 일단 로드맵이라 그래서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일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선생님 좋아하는 말인데, 보이는 곳까지 멀리 나가라. 거기 가면 앞이 또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뿌옇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더라도 지금 현재 보이는 데까지 쭉쭉 나가다 보면 더 멀리가 또 보여요. 그걸 이제 끊어서 이제 그렇게 하나씩. 자, 우리가 이 토요일 아침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학교 다녀서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이, 오늘이 9월 며칠이에요? 9월 4일? 9월 4일 토요일 아침 지금 9시 몇 분인데,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자고 있다. 혹은 게임하고 있다. 뭐 어쨌든 뭔가를 하고 있겠지. 뒹굴뒹굴 하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일찍부터. 근데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왜 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덜 힘들어요. 왜 하는지를 알아야. 선생님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죠? 왜 당연한 걸 물어보냐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항상 이런 거죠. 사람이 어떤 순간에 행복하냐면, 요한이는 단일 메뉴가 좋아, 여러 가지 메뉴가 좋아? 그러니까 단일 메뉴는 한 가지 메뉴고 여러 가지 메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여러 가지가 왜 좋죠? 나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엄마 아버지가 외식하는데 저기 뭐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뷔페 가자, 아니면 동네에 있는 그냥 설렁탕집 가자. 그러면 정상인 사람이라면 약간 좀 오늘 왜 이러지 엄마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당연히 뷔페를 가겠죠. 뷔페를 가면 내가 먹고 싶으면 골라 먹을 수 있으니까. 맞죠? 자,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가장 길게는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행복감을 주는 거죠. 그렇죠? 아주 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취업을 한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뭐 삼성도 있고, 뭐 LG도 있고, SK도 있고, 뭐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그렇잖아요. 원서를 냈는데 다 합격했대. 어디를 갈까 도대체? 어디가 나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취업이 안 돼. 원서를 20장, 30장 하는데 다 떨어져. 이런 사람이 있고,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꼭 돈을 많이 번다, 뭐 어떤 명예를 얻는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나한테 굉장히 큰 기쁨을 주는 거야. 그렇죠?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아쉬운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선택하는 것도 좋아요. 계속 선택하려면 계속 도전해야 돼.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가장 길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아까 이제 가장 긴 롱텀으로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길게 한번 보자. 그러면 당장 3년 뒤에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이라는 데 가야 되죠. 우리나라는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 직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약사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그냥 약사하고 싶어. 우리 집 앞에다 간판 걸고 무슨 약국, 희경약국 걸어놓고 여기서 돈을 내 약국이야. 약 팔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약사는 사람의 건강과 직결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약국을 하게 만들어주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약사를 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여러분들이 획득을 해야 되고, 그거를 certified 받아야, 공인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그 전문 지식을 공급하는 기관이 어디야? 대학이죠. 대학은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이든지 가지려면 그 직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고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주 심플한 걸 해야죠.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든가. 휴대폰을 알면 되니까. 그렇죠? 아니면 무슨 운전만 배워서 배달한다라든가. 이런 아주 단순한 일. 그런 일밖에 못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선택하자 그랬잖아. 그런 일을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 일이. 다만, 그런 일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려면 전문 지식을 배워야 되고, 그 전문 지식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데가 대학이 유일하기 때문에 대학을 일단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나는 대학을 나왔고, 여러분들 대학을 가야 되고. 그죠? 대학을 가보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도 대학 처음에 가봤을 때, 와, 정말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애들이 많았구나. 나 이걸 몰랐구나. 이 조그만 동 선생님이 관악구 출신이잖아요. 알고 있어? 그냥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니? 선생님은 이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왔거든요. 이 동네 출신인데, 나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도 공부 좀 한다고 까불고 뭐 으쓱하고 막 이런, 그렇죠? 괜히 뭐 티를 안 내지만 좀 재고 싶고, 대학을 딱 가봤더니 정말 뛰어나고 열심히 사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깜짝깜짝 놀래요. 하늘에 별만큼 많은 거야, 그런 아이들. 그래서 딱 깨달았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친구 때문에 고민하고 막 가능하면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랬는데,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전에 만나게 되는 사람의 숫자와 대학을 간 이후에 만나게 되는 사람의 숫자는 약 100배 차이가 납니다. 100배.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라는 건 결국 나랑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깊이와 나와의 생각의 차이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교하고 거기서 이제 학습하고 이러면서 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도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100배가 넘는 사람도 여러분이 만날 거예요. 근데 그런 대학을 어디를 갈 거냐,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들 대학 갈 때 원서 몇 장 냈는지 아세요? 수시 원서? 6장 냈습니다. 6장. 예전에는 선생님이 입시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 거의 20년 가까이 대학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무제한이었어요. 대학에 원서를 넣는 게 10장을 넣어도 되고 20장을 넣어도 되고 30장을 넣어도 돼. 무제한이었어. 원서 접수가. 그래갖고 이제 대학들이 그 면접 날짜를 발표하면 날짜만 안 겹치면 다 넣어. 그래갖고 얼마나 부모님들이 대학이 이제 원서를 넣으면 전형료라는 걸 받잖아요. 원서 접수비. 그게 보통 얼마쯤 할 것 같아? 뭐 싼 데는 3만 원, 비싼 데는 뭐 한 10만 원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럼 이제 뭐 10만 원이다 가져가면 원서를 30군데 넣으려면 전형료만 얼마 드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이 그것 때문에 적금을 뒀어요. 전형료를 내려고. 이게 너무 그래서 이게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6장으로 제한했거든. 원서를. 그렇죠? 근데 6장을 제한하는데 일단 그 6장을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없는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한 장이 날아가잖아. 6번의 기회를 받는데, 아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뭐. 그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내 아들, 내 손자한테 아빠 그래도 서울대 원서 넣었던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 하려고 6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을 날린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6장의 원서를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쓸 수 있는 자격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6개가 다 합격한다면 또 합격한 거 중에 또 선택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6층 그 딱 학원 들어와서 카드 찍는데 오른쪽에 화분 하나 있잖아. 그 화분에 막 써있지? 봤니 혹시? 뭐라고 써있어 거기? 그 화분 보내신 학부모님 거기다 막 진명하고 고맙습니다라고 막 써놨잖아. 자세히 본 사람 없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어?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무슨 대의대, 무슨 대의대. 7개 다 합격.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왜, 아까 6장이라는데 왜 7개냐 하면, 그, 카이스트 같은 대학, 그런 이제 국책대학이거든요. 연구개발위에서 만든 국책대학인데, 그런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지리스트나 지스트나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고요. 그, 지스트는 어디 있어? 광주에 있고, 디지스트는 대구에 있고, 유니스트는 울산에 있고, 이런 대학들은 이 6장의 제한을 안 받아. 그러니까 거기는 별도야.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과 학생들한테 좀 특혜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밑에 그 7개를 다 합격한 학생은 이제 6개의 원서를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 그 다음에 의대 2개를 넣고 카이스트까지 하나를 써서 총 7개의 대학을 쓰는데 7개를 다 합격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주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죠. 도대체 어딜 가야 되나? 그렇죠? 도대체 어딜 가야 돼? 원래는 이제 의대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원서 4장을 딱 썼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를 딱 썼는데 2장이 남았잖아. 그럼 이제 그 밑에 대학을 쓰면 되잖아. 뭐 무슨 성균관대나 한양대 이런 데 쓰면 되잖아. 근데 이 학생이 정시를 봐도, 즉 수시 끝난 다음에 정시하잖아요. 정시로 대학을 가더라도 성균관대나 한양대는 무조건 가는 점수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 떨어지면 정시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4장만 쓰자. 이렇게 된 거야. 2장이 남으니까 아까우니까, 남으니까 그냥 의대나 한번 넣어보지 뭐. 그런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 먹고 공부하면 그 선배처럼 될 수 있어요. 걔도 중3 때 여러분들이랑 크게 다른 애가 아니야. 다 비슷비슷해. 거기서 거기 차이. 왜 그러냐면, 선생님, 저는 공부 못하는데요. 제가 그런 그 6개의 대학을 그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이 20 곱하기 10이라는 박스 안에 셀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에 셀이 몇 개야? 200개 셀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갈 때까지 이만큼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는 조금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조금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요 셀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개를 채웠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한 3개쯤 채웠을 겁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1개를 채웠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3배 차이나 나, 공부 양이. 근데 앞으로 해야 될 게 뭐야? 200개인데 1개를 하느냐 3개를 하느냐 무슨 차이가 있냐고. 이해가?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야. 굉장히 비관적이지만 희망적이죠? 그죠? 내가 이미 중3인데 다른 아이의 3분의 1밖에 실력이 없다는 면에서 굉장히 비관적이지만 어차피 나는 199개 남았는데 너는 197개 남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거긴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응? 이해가? 선생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신경 쓰지 말자 그랬지. 여러분들한테. 이게 참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애들한테 야 시험 대충 봐.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게 잘 볼 거예요, 여러분. 잘 볼 거야, 아마 중간고사. 잘 봐요. 매년 그랬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선생님은 이 200개의 셀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점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알겠어? 뭔 얘기인지? 조금 이따 이제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가장 긴 목표는 인생에서 선택권을 가지는 거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짧게 보면 내가 다닐 대학을 내가 선택하는 그런 자격을 만드는 거다. 3년 동안. 대학을 합격한다는 것은 원서 쓰기 싸움이에요. 일단 원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을 만들고요. 그 원서 중에서 붙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 원서를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고등학교 3학년 9월달 지금 이제 원서를 쓸 때인데 여러분들이 딱 3년 있다가 도대체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에 원서를 내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끝난 거야. 그건 진 거야. 이미 실패한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원서를 쓸 건가는 지금부터 쓰는 거야. 지금부터. 어떤 전형을 쓸 거야? 어떤 대학을 쓸 거야? 이렇게 계속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전형에 맞게 그 대학에 맞게 준비를 착착착착 해서
고3, 9월 달에는 그냥 여태까지 준비된 걸 그냥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뭘 적을까 고민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준비 과정이 다르잖아. 준비 과정이 다른데 고3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고민했다는 얘기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이미 실패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로드맵이 필요한 거죠. 그 로드맵. 자, 그 다음 좀 짧게는, 이게 약간 여러분은 사탕 발림 같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 관악동작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겠죠? 지금부터 우리에게 25주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선생님 다 세봤어요, 어제. 애들한테 몇 주가 있지? 우리에게 25주가 있습니다. 25주를 여러분들이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투자를 해준다면 고등학교 1학년 출발할 때 맨 앞에서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관악구에만 12개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12개 고등학교에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이 고생한, 지금부터 25주 동안 고생한 여러분들이 맨 앞줄에서 깃발을 꽂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일단 절반은 성공이에요. 절반은. 일단, 이게, 우리 남학생들 싸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니? 그렇지. 누구야? 누가 그랬어? 정원이야? 역시. 그쪽에 봐. 역시. 저런 거 대단 차려. 싸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선빵이 제일 중요하고, 선빵이. 왜 선빵이 중요해? 기선제압이 중요한 거야, 기선제압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첫 학기부터 기선제압을 딱 해버리면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어른으로서 되게 여러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대학이라는 게 학생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학교도 경쟁이라는 게 있고요. 명예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이 딱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걔를 주목하기 시작해. 어쩔 수 없어. 그럼 방법이 없잖아. 그분들도 이해를 해줘야지.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선제압을 해야 돼. 선빵을 날려야 돼. 지금부터 25주 동안 요번 중간고사, 요번 기말고사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3월 달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거거든요. 내년 4월 달에 첫 중간고사 볼 거거든요. 3월 달, 4월 달에 선빵을 날려야 된다는 얘기. 먼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그게 짧은 거고. 가장 짧게는 뭐냐? 우리에겐 마법 같은 25주가 있다. 마법 같은. 뭔가에 홀린 듯, 뭔가에 취한 듯, 눈을 가린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달릴 수 있는 그런 25주가 있습니다. 25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왜 긴 시간인 줄 알아? 여러분들 그냥 25주, 그냥 길다. 왜 25주가 엄청나게 긴 시간이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중3은, 여러분들의 동년배 경쟁자들은 이 25주 동안 팽팽 놀 거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 같이 뛰면 차이가 별로 안 나. 뭔 말인지 알겠지? 달리기를 하는데 같이 뛰면 차이가 안 벌어진다니까? 언제 뛰어야 돼? 딴 애들이 안 뛸 때 뛰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있는 친구들, 중3 학생들 지금 뭐 할까요? 이 시간에 물어봤더니 여러분 입에서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해? 자요. 뭐해요?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 뭔가를 하고 있잖아, 여기서. 뛰고 있잖아, 현재. 맞지? 자, 남들이 달리지 않을 때, 공부를 설렁설렁 하고 있을 때, 그때 미친 듯이 달려버려. 미친 듯이. 그래서 매년 예비고일 설명회 할 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는데, 내년 3월부터 자유를 드릴게요. 놀아. 좀 놀아도 돼, 내년 3월부터. 농담 아니야? 속으로. 야, 이거 지가 나 놀게 해주겠다, 참. 뻥치네, 막 그렇게. 놀아. 먼저 약속해줄게. 너 3월부터 놀아. 내년 3월부터. 대신 25주 동안은 미친 듯이 달려. 그래서 아예 게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분 손자방법이라고 그 병법을 다루는 책에 최고의 전쟁은 뭐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지 않죠? 적이 아예 싸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국방 예산을 많이 쓰겠어? 엊그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항공모함 만든대요.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가지게 된대요. 곧 있으면. 이런 뉴스가 났더라고. 근데 그런 짓을 왜 할까요? 북한이랑 싸우면 동포들끼리 서로 죽이고
다치고 아프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럴 거 아니야. 아예 싸움이 안 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상대가 안 되게. 감히 덤빌 생각을 못 하게. 선빵을 날릴 필요도 없어. 아예 덤비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지금부터 25주 동안 여러분들이 할 일이야. 그래 놓으면 3월부터 놀아도 돼. 뭐 어차피 싸울 생각이 없는데요. 그냥 대충대충 왼손으로 시험 봐도 이겨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 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 놓고. 해봐. 진짜로 왼손으로 해봐. 이 마법 같은 25주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월요일부터 9월 6일입니다. 11월 첫 주에 대부분의 학교가 기말고사를 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11월 7일까지를 9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원래 11월 10일쯤 되면 매년 우리 학원에서 하는 게 이제 7주 더 체인지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데, 요번에는 세보니까 학교가 딱 한 학교, 문영여중만 11월 10일인가 끝나고, 모든 학교가 11월 첫 주에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세보니까 8주가 나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까지 맨날 했던 게 더 체인지 뭐 7주 프로젝트인데, 자, 요걸 했었는데, 올해는 이게 8주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을 하면, 겨울방학은 1월, 2월 달에서 또 9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9 더하기 8 더하기 9 하면, 25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비고일 신입생들이 요때 다 들어옵니다. 요 사이에. 그래서 이제 8주 11월 8일이 딱 출발되면 이제 마감이 되고, 더 이상 이제 학생들은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기말고사 끝나면, 자, 중3 그 학교에서 기말고사가 끝났다는 건 무슨 뜻이죠? 더 이상 시험의 압박이 없다. 그 다음에 수행이나 숙제의 압박이 없다. 그렇죠? 학교 가면 뭐 하죠? 어떻게 알아? 해봤어, 중3? 중3 11월 해봤어? 1년 꿇었니? 작년에 해봤어? 보통 이제 저런 거 하죠. 무슨 뭐, 창체 활동도 하고요. 독서도 하고요. 영화도 보여주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외부 활동을 많이 나갔었는데, 외부 활동을 많이 나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학교 내에서 무슨 연극 준비도 하고 막 이런 걸 해. 축제 같은 것도 하고, 학교마다 다 프로그램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학교가 일찍 끝나. 막 1시에 끝나고 2시에 끝나고 막 그래. 그럼 원주는 어떻게 해서 1시에 끝나면? 어떻게 해야지? 왜 말을 안 해? 네. 저 문 열어 드리세요, 나가게. 지금 가세요, 놀러. 지금 가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오시면 됩니다. 바로 오시면 됩니다. 바로.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죠. 그래서 이 7주 프로젝트, 8주 프로젝트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까지. 이때 학교는 전부 다 완전 축제를 다 놀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전국의 중3들이 다 논다니까. 그럴 때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거지. 알겠지? 내년 3월부터는 좀 쉬고. 이게 이제 앞으로 25주간의 여러분들의 이제 삶입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역시 누가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5주 동안에 뭘 하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과목으로 볼게요. 과목으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국사. 이게 6개의 내신 전략 과목이죠. 그렇죠? 국어 4단위, 영어 4단위, 수학 4단위, 과학, 사회, 국사는 각각 3단위. 단위수. 그래서 합쳐서 21단위. 그렇죠? 그 21단위의 내신.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보면 국어 영역, 영어 영역, 수학 영역, 그 다음에 탐구. 이런 게 있죠? 예. 거기에 여러분들 각각이 이제 약한 파트가 있겠죠. 그거를 메꾸는 거죠. 25주 동안. 그래서 무결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결점인 상태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내 결점이 뭔가를. 여러분들 얼마 전에 3시간짜리 영어 시험 봤죠? 힘들었지? 그렇지? 영어 공부를 3시간 하라 그래도 지겨운데 3시간 동안 영어 시험을 보라 그러니까 그걸 왜 받겠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뭐가 비어있는가를 다 찾아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여줬는데 학생들 리포트가 다 나왔어요. 얘는 문법이 150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동사표현이나 준동사표현은 잘 돼 있는데 얘는 뭐 형용사, 부사, 비교, 관계사가 비어 있어. 여기에서 분석을 다 해놓은 거야. 학생별로 하나씩.
틀린 거를 다 분석해서. 별짓을 다 하지. 그렇지? 그럼 이제 그걸 분석했으니까 뭐가 있을까?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너는 관계사, 너는 준동사, 주는 거야. 결정을 메꾸는 거예요. 좀 이따 수학도 할 거예요. 수학상 수학하를 3시간 동안 시험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부터 뭐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복수수, 그 다음에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평면좌표, 직선, 원, 이동. 아주 저인방식으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분석해서 얘네들이 수학상은 어디가 비어있다. 수학하는 어디가 비어있다. 이걸 다 찾아낼 거야. 그래서 사정없이 메꿀 거야. 나 원래 미친놈이야. 농담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저열한 표현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죠? 여러분 졸지 말라고. 그래서 수학도 수학상 수학하 더 나간 사람들은 수원 수특까지 그런 저인 방식으로 3시간짜리 6시간짜리 문제를 만들어서 다 분석해낼 거예요. 다 분석해내고 다 메꿀 거야. 다 빵꾸 다 떼어올 거야. 고등학교 3학년 입학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그 영어 시험 문제 기억 안 나죠? 너무 많아서. 그 시험을 11월 첫째 주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똑같은 시험을.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던 점수하고 11월 초에 봤던 점수를 비교할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은 시험을 2월 말에 또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올랐고 얼만큼 메꿨는가를 테스트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 그 150개 본 걸 다 분석해서 지금 6층에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선생님 반을 올 저녁에 나눠줄 거고 그 다른 반 학생들 국사 선생님 나눠줄 텐데 학생별로 책을 하나씩 다 나눠줄 거예요. 어떤 학생은 사이클 7, 어떤 학생은 사이클 8, 사이클 10 몇 가지 있어. 그래서 계속 풀릴 거예요. 계속. 다 메꾸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월수금 5시부터 5시 50분 2교실은 영어 집중반입니다. 여러분들 문법 풀어야 될 거잖아. 계속 메꿔야 될 거잖아. 모르는 게 있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 앉아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공부해. 질문해. 계속. 영어 선생님이 2명, 3명 들어와서 한 명씩 1대1로 질문 다 받을 거예요. 메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수업 시간하고 상관, 우리는 뭐 수업이 몇 교시다 이런 거 없어. 우리는 월화수목 금토일이 다 수업 시간이고 다 자습 시간이고 그래.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총력전이야, 항상.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그거 하려고 그거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시험을 얼마 전에 본 시험을 11월 달에 봤는데 점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가셔야죠. 공부 안 했다는 얘기니까. 클래스 카드도 그 여러분들 단어 시험 본 결과에 맞춰서 여러분들 맞게 하나씩 다 꾸러미가 배달이 돼 있어요. 꾸러미를 5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꾸러미를 다 배달을 해놨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클래스 카드 다 다른 거라는 거야, 학생들마다. 알겠지? 그거 끝나면 또 다음 꾸러미. 그거 끝나면 다음 꾸러미. 어휘도 메꾸고 문법도 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무결점을 만드는 겁니다. 다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여기 돼 있네요. 3월달부터 뭐 하라고? 3월달부터는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는 거두는 거야 그냥. 그동안 다 해놓고 투자한 것들을 수학하러 가는 거지. 봄에.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기본적인 원리가.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예비고일 학생들을 갖다가 그 바꿔내는 걸 우리가 더 체인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변화라는 게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사건이 아니라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할 수 있는 25주의 황금 같은 마법의 기간을 드릴게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변할 겁니다. 어떻게 변할 거냐 하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사람이 월화수목금토일 다 공부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 알고 있잖아, 이미. 그 전에 그런 생각을 못 했잖아. 그지? 선생님 어떻게 일요일 날도 아침부터 공부를 하고, 토요일 날도 아침 8시 50분부터 공부를 하고, 밤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들 몸이나 여러분들 머리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게 가장 큰 변화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딱 가게 되면 여태까지는 이 중학교 초중 때하고 고등학교 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부모님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아마 이 학원을 우리 학원을 처음에 이제 선택한 것도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부모님이었겠죠. 그렇죠? 본거지 며칠 됐지 우리 학원? 며칠은 안 되고 너 언제 왔지 하고? 2018년 11월이면 언제예요? 6학년 때?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니? 그때 뭐, 저 아이가 집중학원을, 나 엄마 꼭 보내줘. 이랬겠어? 그냥 아장아장 끌려왔겠지? 엄마 여기 어디야? 코딱지 하면서 여기 어디야? 이러고 끌려왔겠지. 그래서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그지?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입시준비생이 되잖아요. 고등학교 문을 열고 3월 달에 딱 입학하는 순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입시와 공부와 관련해서. 어렸을 때는 엄마가 빨간 펜도 채점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 검사도 해주고 그죠? 책도 뭐 사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걸 엄마가 빨간 펜을 해줄 수 있어요? 야 이건 뭔데 그림이 이상하게 생겼다. 아니 막 이런 게 나오잖아. 이런 걸 엄마 해줄 수 있냐? 못 해준다니까. 못 해준다고. 대학 입시는 선생님이 학부모 설명회도 많이 하거든요. 학부모 설명회를 2교실에서 부모님들 다 이렇게 모셔놓고 대학 입시에 관해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그 2시간 동안 얘기한 결론이 뭔지 알아? 이렇게 어려운 거니까 손 떼세요. 이 말을 하려고 2시간 동안 설명을 해.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2시간이 걸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알아야지. 학부모 설명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니네들 설명회가 필요한 거야. 대입은 누가 이해해야 돼? 내가 이해해야지. 왜? 대학을 내가 갈 거잖아. 그리고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나?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잖아. 학교에서 막 활동을 할 거 아니야. 선택도 하고, 동아리도 들어가고, 막 할 거 아니야. 수행도 내고, 할 거 아니야. 그걸 왜 하는지, 이게 대학 갈 때 어떻게 쓰이는지, 대학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걸 이해하고 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데리고 대입 설명회를 하는 거야. 앞으로 할 거라 그랬지, 내가 아까. 그래서 더 체인지의 핵심 첫 번째는 뭐다? 대입을 이해하는 학생이 돼야 된다. 대학 입시 제도를 이해하는 학생이 돼야 돼.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내가 좋은 선생님이잖아, 아주. 선생님은 사실 영어나 수학보다 제일 공부를 많이 한 건 대학 입시예요. 대학 입시를 20년 동안 아이들 대학 보내는 원서를 계속 써오면서 1000명이 넘는 애들을 합격시켰고, 서울대를 55명 보냈고, 선생님이 서울대 관악구 애들 데리고 100명 보내고 은퇴하는 게 꿈이야. 좀 보태줘, 몇 명만. 올해 또 나오겠죠. 올해 여러분들 선배들 서울대 가는 애들이 나오겠죠. 원서를 뭐 쓴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또 이제 올해 뭐 많이 가면 60명까지 가겠죠. 그래갖고 100명 딱 보내놓고 우리 관악동작 아이들도 서울대 보낼 수 있다는 걸 입증한 다음에 멋있게 은퇴하는 게 내 꿈이라고. 자, 그래서 대입을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더 이상 엄마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공부와 관련된 그런 대화는 이제 그만하세요. 덕담만 하세요. 덕담만. 가서 스트레스 푸세요, 엄마 아버지한테. 스트레스 푸시고. 아, 짜증나. 나 하루 종일 학원에 있다 왔다고. 푸세요. 괜찮아. 그 정도는 받아주겠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부모님 건강 걱정하시고요.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도 학부모님한테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랑 공부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힘들지, 피곤하지,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이런 말만 해라. 그리고 집에 와서 학원에서 이제 늦게까지 공부하고 왔다고 집에 와서 게임하고 새벽까지 단톡방에서 계속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2시까지 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면 일러라, 나한테. 죽여도 내가 죽인다. 아이들이랑은 사이좋게 지내라. 힘들지. 그리고 전화해라, 학원으로. 일러라. 선생님이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전화해 갖고 와. 카톡, 계정, 탈퇴. 열흘 동안. 왜? 카톡을, 계정을 탈퇴하면 어떡해.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까지 SNS 나부랭이 하나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아끼고 살아가는 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 계정을 죽여버려야지, 가서. 맞지? 수도 없어요. 선생님 저기 방에 가면 책상에 지금도 전화기가 몇 대가 있어요. 전화기 뺏어버려, 그냥 나는 아예.
3학년 애들 공부를 하나 뺏어버려. 선생님 책상에 넣어놔. 근데 수능 끝나고 찾아가. 근데 애들이 안 찾아가. 수능 끝나면 더 좋은 전화기 사달라 그러고 찾아가지 않아. 노트북도 있어요. 노트북도 애들 거 뺏어버려. 아니 노트북을 온라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온라인 학습을 하라고 노트북을 갖고 오라 그랬지. 그걸 갖고 내가 축구 보러 갖고 오라 그랬어? 어? 아니 자습을 하다 태연하게 축구를 보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걔는 완전 무개념이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애를 때릴 수는 없잖아. 구타하면 안 되잖아. 체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노트북을 패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는 학생. 이게 여러분들 8층 별무반에 가보면 별무반이라는 열람실이 있고요. 유니웨이가 있고 유니드림이 있죠. 유니드림에 가면 약 1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올라가 8층에 이제 올라오는 학생들은 알 텐데 유니드림에 있는 학생들은 노터치입니다. 간섭을 안 해요. 아무도. 지들이 알아서 해요.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뭐 중간에 나오는 시간, 쉬는 시간, 지들이 알아서 관리. 선생님이 이제 그린라이트라고 하는데 그린라이트가 뭐야? 그린라이트. 원준아 뭐야 그린라이트가? 근데 왜 웃어? 너는 모르는 게 나올 때 웃는 게 취미냐? 어? 자, 그린라이트가 뭐냐면 남학생들 알 거예요. 프로야구에서 주자가 1루에 나갔어요. 그러면 감독이 뛸 거냐 말 거냐 도로 사인을 내죠? 그렇죠? 도로 사인 없이도 뛸 건지 말 건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게 그린라이트. 학원에 언제 오고 언제 가고 언제 쉬고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왜?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니까? 어떤 학생이야? 자기의 삶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이니까. 얘가 학원을 안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왔어. 어? 꺽다리 어디 갔냐? 학원을, 저 긴 학생이 학원을 안 왔어. 그러면 왜 안 하지? 전화하겠지. 그리고 너 빨리 와봐. 그러겠지. 그린라이트를 부여받은 그 학생들은 학원에 안 와도 전화 안 해요.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학원을 안 왔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쟤는 내가 눈에 안 보는 데서도 공부하고 있을 거야. 뭐가 생겼죠? 신뢰가 생겼죠.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얘는 자기의 삶을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아이구나. 부럽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받을 거야? 자기를 못 믿죠? 스스로 못 믿잖아 아직.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학생으로 바뀌어나가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이런 감시와 처벌, 통제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야. 자율과 책임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자율권을 갖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관리하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은 그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을 지각하면 혼돈내고 뭐 숙제 검사 안 하면 막 혼돈내고 막 그러지만 그거는 지금이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럴 수는 없어. 내년 이맘때쯤에 우리가 만약에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감시, 처벌, 통제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진 스스로의 삶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나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생님의 방향성은 그거예요. 알겠죠? 언제까지 감시하고 처벌해? 언제까지 전화해? 나중에 전화도 안 해. 얘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 시험 때는 그 중학교 학생들도 전부 다 공부를 하죠. 전부 다 공부를 하는데 이게 중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의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항상 공부하는 거. 그걸 갖다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시학습이라고 표현해요. 상시. 늘. 그죠? 월화수목 금토일. 1년 365일. 주 7일. 그렇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상담할 때 너 어느 대학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저기 이상한 대학 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 아무도. 최소한 어디야? 중대. 최소한이야. 우리가 이 동네 살다 보니까 좀 가깝잖아. 친숙하잖아. 그 다음에 어디야? 성균관대. 한양대. 대부분은 어디야? 서울대원대 고대지. 대부분은. 마음속에. 근데 말을 못하지. 내가 이런 말 하면 선생님 나보고 장난치냐? 뭐 이럴까봐. 말을 못할 뿐이지. 가고 싶은 대학은 다 거기지. 맞잖아. 그렇잖아. 가고 싶은 대학은 거기야.
선생님이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설명할 때도 그런 말 했는데 1년 365일 중에서 360일 이상 공부하지 않고 서울대, 연대, 고대 가겠다는 말 꺼내지 마라. 그거는 전국에서 매일매일 1년 360일 이상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해가? 뭔 말인지? 그런 애들이 가야지. 그러잖아. 그런 애들이 가야 되는 거야. 니네 양보해야 돼.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 365일 중에 360일 이상 공부해. 안 죽어. 이미 알고 있어, 니네들. 안 죽는다니까? 선생님이 여태까지 50년 넘게 살면서 공부 많이 해서 죽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아시겠죠? 상시학습이 중요한, 그게 쌓이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쌓이는 게. 왜 도대체 여러분들 그 종일반 하면서 집에 갔다 오지 말고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으로 오라 그러냐 하면 딱 90분의 차이거든요. 학교가 끝났어. 집에 갔어. 옷을 갈아입고 바로 나와? 아니지. 보통 남학생들은 냉장고를 한번 열어볼걸요? 보통은. 그러면서 한번 앉죠? 그렇죠? 한번 앉고 뭔가를 꺼내죠? 잠시 생각을 하고 전화기를 끼죠? 근데 뭐가 띵동하고 울리면 디디딕 또 몇 번 하죠? 그럼 순식간에 20분 가죠? 그래갖고 직접 오게 되면 하루에 90분의 공부 시간을 더 버는 겁니다. 그럼 주 5일이면 7시간 반을 버는 거고요. 40주면 300시간을 버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300시간이면 1시간에 수학 문제를 몇 개 풀 수 있나요? 15문제 풀 수 있어요. 한 문제당 4분. 널널하게 잡은 거야. 4분이면 풀잖아. 그렇지. 300시간이면 4,500문제의 차이가 납니다. 4,500문제면 수학 문제집이 4.5권이야. 한 문제당 보통 1,000권쯤 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수상수와 수원수투를 한 권씩 더 풀 수 있어요. 그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야. 이렇게 쌓이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상시학습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 연습장, 진명 연습장 쓰시잖아요. 접어서 쓰라고 처음에 딱 배우죠? 접어서 이렇게 1번부터 풀어 날짜 쓰고, 그거 선생님이 하던 거예요. 우리 학원의 이제 프로그램 중에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했던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의 경험치가. 그래서 연습장을 상시 공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습장이. 뭐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연습장을 펴고, 오늘 날짜 1번이라고 딱 써놓고 화장실을 갑니다. 밥을 먹기 전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학교 가서 쉬는 시간에 또 풀어요. 점심시간에 밥 먹고 또 풀어요. 이렇게 풀면 학교에서만 보통 20개에서 30개를 풀 수 있고요. 하루에 100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하루에 100문제. 안 어려워요. 선생님이 그게 쉽게 말해요. 내가 다 해본 거야. 하루에 100개를 풀면 한 달이면 3,000개를 풀 수 있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 달에 3,000개. 한 달에 3,000문제씩 풀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개월 있으니까 18,000문제를 풀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여러분들은 영어로 invincible, 무적입니다. 아니 고등학교 수학이 그까짓 게 뭐라고. 18,000개 풀면 더 이상 풀 문제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늘 상시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날짜 1번 세수하고 엄마 밥 차리는 동안 풀고 학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교실에 가방 딱 놓고 뭐 하죠 여러분? 누구 왔어? 대화를 시작하죠. 선생님 권고 또 그 팁 하나. 학교에서 녹음기 같은 걸 가지고 가갖고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하는 말을 다 녹음해보고 저녁에 한번 들어봐봐. 거기에 쓸데있는 말이 단 한 마디라도 있나.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쉬는 시간에 보면 여러분들 6층에서 쉬는 시간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딱 하는지 종이 그 위아더 챔피언이 울리자마자 갑자기 쫙 모여. 그래갖고 다다다다다다다다 말을 시작해. 녹음해봐. 그 중에 쓸데있는 말이 몇 마디 있나. 다 쓸데없는 말이야. 누가 어땠대, 뭐가 어땠대, 누가 죽었대, 뭐 했대, 무슨 온갖. 봤어? 그랬대. 뭐 걔가 그 남친이었대, 뭐 어쨌대, 뭐 깨졌대, 뭐 온갖까지. 도대체 한 일주일만 지나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나올 말들을 하느라고 여러분들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거야. 동의하죠? 그죠? 동의하죠. 그런 거라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런 걸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은 대학을 낮추세요.
원래 스트레스는 수학 공부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는 영어 공부하면서 푸는 거고요. 영어 공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는 책 읽으면서 푸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더 체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를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알아야 된다. 누가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시를 알아야 된다. 알겠죠?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항상 상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으로 바꿔내겠다. 바꿔낼 겁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잖아요. 반드시 바꿔냅니다. 반드시. 자, 전형 요소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라는 건 뭐 대학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그런 그 전형이든 간에 결국 이 네 가지의 조합이야. 이게 더 많이 들어가냐, 저게 들어가냐, 이게 차이, 이게 몇 프로, 이게 몇 프로, 이렇게는. 이걸 1단계, 이걸 2단계. 이것만 다른 거고, 결국 핵심은 이 네 가지의 전형 요소예요. 내신, 그 다음에 비교과,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죠? 뭐 되게 어이없는 말이지만 다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 선생님한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얘예요, 얘. 대학별고사. 자, 대학별고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도 학교가 다 다르잖아. 그러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누가 출제?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지. 그럼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가 뭔지 대학에서 알 수가 없지. A 학교에 5등과 B 학교에 10등이 있으면 누가 잘하는지 알아? 몰라.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신이라고 하는 이 평가제도는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갖고 학생을 선발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제도예요. 맞잖아. 부족한 평가 방식이야. 그러니까 참고를 해. 참고를 안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내신은 성실성의 지표잖아.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가를, 그렇죠?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자, 내신. 그렇죠? 비교과는 뭐냐면 기록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야. 국어 선생님들이 여러분 국어 세특을 써주고, 영어 선생님 영어 세특을 써주고, 나중에 설명해 줄 건데, 기록을 다 써주거든요. 근데 기록이라는 건 원래 뭐, 어떻게 되죠? 기록이라는 건 원래 과장되고 왜곡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100% 믿을 수가 없지. 그리고 또 거꾸로 학생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떤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는데 A 학생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 잘 써줬어. B 학생은 선생님 잘 만나고 대충 써줬어. 억울하잖아. 대학 이 사실을 모를까? 알지. 그러니까 이거 역시 뭐 하는 거야? 참고만 하는 거야. 수능은 이런 내신이나 그런 기록으로 하는 비교과에 비해서 그래도 공정한 시험이죠. 왜냐하면 한나라한 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맹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양한 수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변별력이 굉장히 세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든 성적대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보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을 그 정시에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다 이렇게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대학은요. 저희 뭐 서울대, 연대, 고대는 당연히 다 잘하는 애를 뽑으려고 그러겠지. 근데 이렇게 대학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잖아? 좀 내려가면 모든 걸 잘하는 아이들을 뽑을 애들이 없어. 걔네들 다 윗대학 가버리기 때문에. 그만 중상위권 대학만 가더라도요. 대학 교수들이 바라봤을 때는 모든 걸 다 잘하는 애를 뽑았으면 좋겠지만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뭐 기계공학과 교수다. 그러면 수학하고 물리는 꼭 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학하고 물리는 꼭 잘해야 돼. 근데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다 보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에서 수학하고 물리만 갖고 뽑을 수가 없는 거야, 애들을. 그런 맹점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학별고사는 근데 어떤 시험이냐면 대학별고사는 누가 출제해요? 답이 나와 있죠. 대학별고사 누가 출제해? 대학이 출제하죠. 대학이 출제하는데 그 대학의 그 학과에 지원한 애들한테만 그 시험을 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죠, 범위가. 그 학과에서 꼭 필요한 능력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연대에 지원한 애들만 이 시험을 볼 거잖아. 그 시험이 쉽겠니, 어렵겠니? 당연히 어렵죠. 수능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어렵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학은 이 네 가지 평가 요소 중에서 당연히 대학별고사를 제일 좋아해요. 대학별고사의 형식은 뭐냐 하면 말로 물어보거나 글로 써보거나 둘 중 하나거든. 그러면 이제 말로 물어보는 걸 면접이라고 하죠. 또는 구술이라고 하고 글로 쓰는 걸 논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이나 구술이나 논술 이런 걸로 보고 싶어 하는데 면접과 구술의 차이점은 뭐냐면 면접은 그냥 말로 하는 거고요. 구술은 시험지가 있는 거예요. 시험지를 풀고 말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학 문제를 줘. 그럼 대기실에서 풀어. 그럼 풀어갖고 갖고 들어가. 들어가면 화이트보드가 있어. 거기서 교수님 앞에서 설명하는 거야. 이게 구술이야. 논술은 그냥 교수님 안 만나고 앉으면 시험지를 줘. 그럼 쓰는 거야. 쓰고 나오는 거야. 이게 논술이고. 면접은 그냥 얘기하는 거고 계속. 제일 무서운 시험은 면접이죠. 왜? 구술하고 논술은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거 써내면 되는 거잖아. 면접은 뭐가 나올지 몰라. 어디까지 갈지도 몰라. 계속 대답하면 추가 질문, 또 대답, 또 추가 질문, 또 추가 질문 계속. 추가 질문이 계속 나오면 붙은 거야. 추가 질문이 안 나오면 집에 가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학은 이런 대학별 고사를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대학별 고사를 보려면 애가 대학에 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연대가 예를 들면 면접 갖고 뽑을게. 그럼 몇 명이 지원할까? 대한민국 50만 수험생 중에서 한 20만 명이 지원할걸? 면접만 갖고 뽑는다 그러면? 그럼 대학에서 그 시험을 다 볼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면접 시험을 볼 아이들을 골라내는 거야. 뭘 갖고? 내신 갖고, 비교과 갖고, 수능 갖고. 이게 대학 입시의 원리야. 이해가?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는데, 자, 내신에서 선생님이 아까 4월달 첫 시험부터 맨 앞줄에 서야 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1 내신이 중요할까요? 고2 내신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고2 내신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 왜 고2 내신이 중요하냐면 고1 내신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한 학교에 보통 적으면 한 200명, 많으면 한 300명까지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1학년 학생들이 다 똑같은 과목을 배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국어다. 그러면 한 학교가 200명이다. 그럼 1등급이 몇 명이야? 4%니까. 8명. 4%니까. 영어도 1등급이 몇 명이야? 8명. 수학도 8명. 자, 모든 과목이 1등급 숫자가 8명이나 되는 거야. 2등급까지 가면 11%까지니까. 22명, 22등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딱 되면 과목을 선택하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은 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고를 갔어요, 여학생들이. 여고를 갔는데 내가 물리를 선택했어. 물리 선택자가 몇 명일까? 정말 많으면 30명. 여학생은 물리 선택 안 해. 재물포라는 말 알아? 재물포? 어느 학교나 다 있어. 재물포가 들어봤죠? 그렇죠? 물리 선생님 별명이에요.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고전적인 유머인데? 그래도 웃어주네? 여학생들은 물리를 싫어해. 그래서 물리를 선택한 학생이 30명이면 1등급이 몇 명이야? 빨리 계산해. 4%. 30명에다 4% 곱해봐. 1등급 몇 명이야? 1명이에요. 1명. 그래서 과학 1등급은 보통 1명, 2명, 3명. 정말 많은 과목이 4명. 그러니까 1학년 때 1등급 받는 거하고 2학년 때 1등급 받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1학년 때는 문과가 학생, 이과가 학생들이 전공과 상관없이 똑같은 과목을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본인이 전공할 것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1 내신이 중요하다고 볼까? 고2 내신이 중요하다고 볼까? 고2 내신이 중요하다고 보지. 왜? 전공 관련성이 더 많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고2 내신을 더 잘해야 되는데, 고2 내신은 선택자가 적어지니까 등급 따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내신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일반적으로 내신이 떨어지죠, 이렇게. 근데 어떤 학생 올라가는 애가 있어. 오, 얘 봐. 대부분 학생 다 떨어져요. 1학년 때 1점대를 받다가도 고2 때 3등급, 4등급 받는 애가 허다해. 근데 어떤 학생 올라가. 근데 이렇게 올라가려고 고1 때 미리 망쳐놓고 이러지 마. 그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야. 어떤 학생 올라가. 눈여겨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강형 내신보다는 상승형 내신은 대학을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신의 가장 포인트는 1학년 내신만 쳐다보다가는 폭망합니다. 우리는 3년짜리 로드맵을 짜는 거지 고1만 반짝하고 잘할 게 아니잖아. 우리의 목표는 고1 내신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1학년 내신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학년 때도 2학년 내신을 같이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2년을 통으로 움직이는 거야, 통으로. 항상. 그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수학 뭐 여기 안에 저기 안에 갖고 뭐 학생들마다 뭐 지금 뭐 진도 다 다를 텐데 어차피 앞으로 25주 동안 더 이상 안 나가. 수상수와 수원수터만 계속 돌릴 거야, 계속. 고1, 고2 때 배우는 거야,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수화를 하면 나중에 수원을 하면 되고, 지금 수화를 하면 나중에 수트를 하면 그럼 되는 거야, 계속.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은 수상수화만 계속 돌릴 거고. 수상수화만. 이게 고1 내신, 이건 뭐 여러분들이랑 사실 해당 사항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원 학생들은 이제 수화를 다 했기 때문에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상은 핵심이 방정식 함수 이런 거잖아. 그건 중3 때도 배웠잖아. 그리고 니네 선행한답시고 중1 때, 중2 때, 중3 때 계속 배웠잖아. 그리고 올겨울에 또 할 거잖아.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정말 자신 있어, 여러분들이. 근데 하는 처음 배우는 게 막 나오죠. 집합이라는 개념도 처음 배웠죠. 명제라는 개념도 처음 배웠죠. 함수를 막 합성하고 막 역함수 막 미치,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상보다는 하가 훨씬 어려운데 1학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금까지도 줬고 앞으로도 줄 거지만 수학 하는 여름방학이 몇 주예요? 1학기에서 2학기 사이 3.5주예요. 그래서 하는 학기 중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1학기 끝나면 3.5주 있다 2학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하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2학년 것도 마찬가지죠. 2학년 때 가게 되면 일단 1등급 아니면 2등급을 받는 숫자가 너무 줄기 때문에 그때에도 1등급, 2등급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과 가는 학생들은 수학과학은 1학년 때 몇 바퀴를 돌려놓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신은 고1, 고2를 통으로 생각하는 거다. 자, 비교과는 뭐냐 하면 비교과는 기록인데 대표적으로 세특이라는 게 있고요. 행특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세특은 이제 뭐 행특이라고 하기도 하고 행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세특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야.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세부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장점을 드러냈고 그걸 어떻게 공부했는지 글로 쓰는 거예요. 원래 과목 선생님들이 써 주셔야 되는데 과목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그 예를 들면 뭐 사회 선생님이다 과학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반을 6반, 8반 이렇게 들어가면 애들이 뭐 20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다 써주기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써오라 그래. 네가 한번 써보면 내가 참고할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선생님들이 각자 알아서 써준다고 하더라도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기록을 잘 써줄 수밖에 없게 여러분들이 푸시를 해야 돼. 계속 뭘 갖다 대. 선생님 저 이런 거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리포트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선생님이 내주신 수행을 이런 식으로 더 넓게 한번 해봤는데요. 선생님이 읽으라는 책 읽었는데 또 읽을 책 없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넓혀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쓸 게 많잖아. 알겠지? 그런 거고 행특이라는 거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는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고1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 1년. 이거는 고1 담임 선생님이 써주고 고2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데 이게 이제 대학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 이게 추천서야. 이 학생 이런 학생이니까 추천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그 이 행종을 잘 쓸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이 푸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 돼. 그래야 잘 써주시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비교과는 처음부터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빨리 결정하면 좋아. 전공 관련돼서 어떤 과목의 세특이나 어떤 과목의 행특을 어떻게 구성하겠다. 알겠어? 이런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특히 세특은 정말 독서하고 관련이 많이 돼요. 독서하고. 부지런히 읽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알겠죠?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 3학년 2학기 준비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책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클래스 시간에 선생님 계속 책을 던져주잖아요. 하나씩 던져주잖아요. 계속 읽으세요. 계속. 쌓아놓으면 내년에 정말 편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책이 내년에 가면 학교에서 각 과목에서 이거 해갖고 올라올 만한 책들이야. 관련 도서들이야. 전부 다. 알겠지? 이제 올겨울에는 훨씬 더 어려운 책을 읽을 거야. 지금 예비 과정이니까. 책 열심히.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한번 써볼래?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글을 쓸 줄 알아야지. 이미 많이 써봤겠지만 그래서 이 비교과라는 건 일단 처음에 본인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가를 계획하고 잘 모르겠으면 상담하시면 돼요. 우리 학원에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들 팀이 있잖아. 그분들이랑 상담하면 돼요. 여러분들 가서 물어봐. 선생님 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요. 세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 과목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되는 거야 계속. 알겠지? 많이 물어본다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비용 내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완전 자유이용권 아니야 우리 학원은. 그렇잖아. 자 그래서
계획하고 많이 읽고 많이 써놓는 것이 비교과를 준비하는 지금 단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라는 건 이제 뭐냐 하면, 아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갖고 뽑고 싶어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다 볼 수 없어서 이걸 전 단계의 조건으로 내건다 그랬지. 그래서 최저라는 게 있는 거야. 이 최저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대학이 이걸 갖고 뽑을 건데, 그래도 수능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2개 정도는 합쳐갖고 4등급 이내는 돼야 돼. 그래야 뽑을 거야. 이게 조건이야. 이걸 최저라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최저가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면 2등급 2개? 2등급 3개? 이까지 거 못 맞겠어 내가?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3월 달에 모의고사 보잖아? 그럼 막 2등급도 나오고 1등급도 막 나와 여러분들. 그럼 와 최저 맞췄다? 천만의 말씀. 고1, 고2 모의고사와 고3 모의고사는 완전히 딴 세계예요. 알겠죠? 일단 고1, 고2 모의고사는 범위가 이렇게 딱딱 정해지거든. 뭐 수상, 수화 이런 식으로. 고3 모의고사는 범위가 없어요. 고1, 고2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비슷해. 고3 모의고사 영어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지문이 나와요. 완전히 다른 수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 등급이 나온다고 안심하면 안 돼. 고3 모의고사와 고1, 고2 모의고사는 완전히 달라. 두 번째, 고3 모의고사는 여러분 고1, 고2 때 시험을 같이 안 봤던 분들이 갑자기 대거 등장하세요. 예비군들. 재수생, 삼수생. 몇 명이 들어올 것 같아?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 때 재수생이 딱 들어오거든? 갑자기. 없었어. 막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없던 적이 갑자기 나타나. 몇 명이? 10만 명이 나타나. 9월달 모의고사가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아? 또 5만 명이 또 나타나. 얘네들은 어디 있었어? 1학기 때는 대학에 있었어. 뭔 말인지 알겠지?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여기 내 대학이 아닌 것 같아. 연대를 1학기 다녔는데 이건 뭐야 씨. 집에서 너무 멀어. 수능 한 번 더 보지 뭐. 서울대 가려고. 그런 애들이 또 갑자기 몇만 명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상대평가잖아요. 등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고3 모의고사는 고1, 고2 때 여러분들이 경쟁했던 여러분들 동년배들끼리 보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 좀 지들 갈 때 가지 왜 우리까지 괴롭히는 거야. 동생들 괴롭히러 나타나는 애들이 10만 명 이상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걔네들이랑 경쟁해서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수능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아니면 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있잖아요. 탐구 중에서 적어도 하나, 두 개는 내가 반드시 2등급 이내를 받는다라는 걸 빨리 만들어야 돼. 알겠지? 내가 영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2등급 이내를 받는다. 내가 화학은 무슨 일이 있어도 2등급 이내를 받는다. 이런 거를 지금부터 만드는 거야. 하나씩. 알겠지? 5개가 있잖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1, 탐구 2, 5과목 있잖아요. 5개 중에 한 개씩 만들어서 한 3개 정도는 만들어 놓고 고3이 돼야 돼. 알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정시라는 건 뭐냐? 아까 선생님이 밑에 화분 보내준 그 학생, 여러분 선배 얘기하면서 원서를 4장만 썼다 그랬잖아. 처음에. 그렇지? 왜 그랬다 그랬지? 수시 떨어져도 정시로 가면 되니까. 수능 모의고사는 이거죠. 제일 판타스틱한 원서는 딱 2장 쓰는 거예요. 서울대 1장, 연대 1장. 6장 중에. 4장은 버려. 왜? 수능으로 가도 고대는 갈 수 있어. 와, 뭐 대단한 자신감이지? 그렇지? 아주 판타스틱한 원서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하면 되는 거지. 미래는 나의 것인데. 그죠? 지금부터 만들면 되는 거지. 자, 이런 게 전형 요소다. 대학별고사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관악구, 동작구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뛰어난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대학을 우리 동네가 공부 잘하는 동네가 아니잖아. 왜 못 보내냐 하면 우리는 대학별고사가 너무 약해. 우리 동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금방 목격하게 될 텐데 자, 지금 우리 학원에 연대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은 수업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학원에, 진명학원에. 연세대학교에 뭐 수리 논술이 있다. 그럼 논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출문제 풀고 예상문제 풀고 해야 될 거잖아. 그런 수업이 우리 학원 지금 벌어지고 있어. 나중에 이제 서울대 1단계 합격이 발표가 나면 서울대 면접 수업을 우리 학원에서 해. 그런데 이런 연대 논술, 그 다음에 수업, 그 다음에 서울대 면접 수업, 이런 것들이 강의가 있는 곳이 우리 학원 하나야. 관악구 동작구 우리 학원 하나야. 딱 하나. 그러니까 이게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이건 누군가 대비를 해줘야 돼. 시험이니까. 근데 그런 시험을 대비해주는 수업 자체가 없는 거예요, 딴 데. 그러니까 서울대를 부르는 학원 여기밖에 없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저절로.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수업을 하려면, 자, 연대 수리논술이 있어요. 그러면 수리논술 문제를 선생님이 풀 수 있어야 되잖아. 풀 수 있는 선생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다 써있어, 거기. 우리 학원에 모든 시험에 관한 선생님 다 있잖아. 다 있어. 모든 과목에 관한, 모든 그 시험에 관한 선생님 다. 이게 이제, 우리 동네가 이제 대학별고사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서 뭐 연대 논술, 수리 논술 수업을 한다, 서울대 면접 수업을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대 논술을 2달 동안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그 전에 사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야. 응? 예를 들면 문과 학생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갔어. 서울대 경영학과 면접을 준비해야 돼. 그럼 서울대 경영학과 면접을 10번 만에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사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는 연대 논술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는 뭐야? 깊이 있는 수학과 공부를 미리 해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서울대 경영학과를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건은 뭐야? 독서량이 몇백 권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시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 경제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 문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런 좋은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들을 수 있어도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그런데 이런 사전 준비를 하는데 방해 요소가 뭐야? 바로 여러분들과 불행하게도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야. 요것만 봐. 내신 바보가 되는 거야. 내신은 좋아.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대학은 내신만 갖고 뽑을 수 없다고. 마지막에 뭘 본다고? 이걸 본다. 그러니까 대학별고사는 늘 일상 속에서 늘 준비해야 돼요. 늘. 그래서 계속 책 읽으라 그러는 거고, 계속 수학 문제 풀으라는 거고.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이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야. 늘 해야 돼, 늘. 그래서 머릿속에 저장 요소 4개를 내가 다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지? 자, 로드맵인데, 국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저것 하고 있죠. 아마 9월달에 문법을 하게 돼 있을 텐데. 맞나요?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건 정말 맛보기거든요. 뭐가 있다라는 걸 맛보기를 하는 건데. 자, 문학은 이제 현대시가 있고, 잠깐 배웠죠? 현대소설이 있고, 고전운문, 고전산문, 뭐 수필, 극문학 이런 장르들이 있어요. 이런 장르 문학 공부를 한 번씩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수도 없이 볼 건데, 앞으로. 11월, 12월, 1월, 2월 달에 국어 모의고사를 수도 없이 볼 건데, 독서의 지문이라는 건 크게 파트로 나누면 일단 언어 관련 파트가 있어요. 언어 관련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인문 관련 파트가 있어요. 인문 관련 파트가 뭐야? 역사, 철학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관련 파트가 있어요. 사회는 뭐야? 정치, 경제 이런 거야. 법,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과학 관련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관련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관련 파트가 있죠. 그렇죠? 6개의 주제에서 독서 관련 지문이 마구마구 출제가 되는 거죠.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떤 지문이 나올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학, 독서, 문법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얘예요. 얘가 제일 어려운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리터러스입니다. 리터러스라는 거는 이제 한자로 하면 문해력이라고 그래요. 문해력이 무슨 뜻이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뭔 말인지 알겠지? 문해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책을 읽는 겁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여러분 요새 주로 이제 과학기술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있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인문학으로 넘어가겠죠? 또 다시. 그래서 인문 관련, 사회 관련, 과학 관련, 기술 관련, 문화 관련, 언어 관련 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지문이나 나는 읽을 수 있다라는. 뭔 말인지 알겠지? 300페이지,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책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걸 그냥 쭉쭉쭉쭉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별로 두려워지는 게 아니지. 이거 역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느는 게 아니야, 절대. 여러분들 읽어야 돼, 계속. 됐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뭐 하라 그랬어, 내가 아까. 옹기종기 3, 3, 5, 5 모여갖고, 걔네 사귄대, 걔네 끝났대, 이런 얘기 할 시간에 뭐 하라고? 책 읽어. 뭔 말인지 알겠지? 책 읽어. 그래야 되는 거야. 자, 문법은 이제 현대 문법이 있고 중세 문법이 있고 있는데, 이거는 뭐, 시간이 좀 필요하죠. 워낙 어렵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의 포인트는 얘예요, 얘. 문법에서 전부 다 등급이 다 갈려.
1학기 때는 현대문법이 나오고 2학기 때는 중세문법, 옛날 문법이 나오거든.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 너무 많아서 그때 가서 한꺼번에 못해.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1월 이후에 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서 또 하고 한 3번쯤 해야 우리나라 그 내신에서 출제되는 이런 문법을 다 맞출 수 있어요. 3바퀴는 돌려야 최소.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들으면 되지만 미리 다 계획하고 짜놓는 거예요. 이렇게 내년에 무슨 상황이 생길 건가를 미리 예측하고.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왜 헛 웃음을 짓지? 이거 못 읽어? 석. 점적천석입니다. 들어봤어요? 점적천석이 뭐의 약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멩이가 있는데, 잠깐 머리 좀 빌려줘. 돌멩이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막 석공이 막 부시려고 해서 이게 깨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물방울이 하나씩 똑똑 떨어지는 거야. 그게 점점이 떨어져. 저 적자가 물방울 적자. 뭔 말인지 알겠죠? 천자는 뚫을 천자야. 그게 뭐를 뚫어요? 돌을 뚫는 거야. 한 방울씩 떨어지는,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떤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 국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큰 과목이 국어입니다. 왜죠? 여러분 공부해. 그럼 제일 먼저 무슨 공부하니? 수학하지. 시간이 남아서 무슨 공부해? 또 시간이 남으면 국어 할 텐데 시간이 보통 남니? 결국 국어 공부는 안 하죠. 그래갖고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상담을 하잖아? 선생님, 저 미치겠어요. 국어 등급이 너무 안 나와요. 그런다? 너 국어 공부하니? 아니요. 아니, 공부를 하는데 등급이 어떻게 나와? 이해가, 수학은 계속 연습해다 문제 풀고 진도를 나가고 수업 쫓아가야 되니까 숙제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치? 영어도 클래스 카드 안 하면 막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단어 안 외울 수 없고, 리뷰 테스트 봐야 되니까 공부 안 할 수 없잖아. 근데 국어는 할 시간이 없는 거지. 그리고 국어라는 과목의 이 맹점이 왠지 안 해도 한 것 같죠? 그리고 왠지 해도 안 한 것 같죠? 그냥 우리나라 말이니까. 그냥 읽으면. 그래서 이런 고민을 선생님이 옛날부터 하다가 점적천석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국어선생님들과 같이 만든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점적천석이라는 건 일과제예요. 하루에 20분 내지 30분을 매일매일 국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 점적천석이 이만큼 있어요, 우리 학원에.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 9권, 10권. 여러분들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풀 거예요. 하루에 20분씩.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점점이 떨어지는 물방울 돌 뜬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1년 하면 한 등급씩 올라갑니다. 왜 웃어? 야, 애들이 모의고사 보잖아? 예를 들면 3월 모의고사가 있어. 국어를 3등급을 받았어. 그럼 애들이 목표를 세운다? 6월 모의고사에는 국어를 2등급으로 올려야지. 네, 9월 모의고사에는 모의고사 등급을 1등급으로 올려. 이런 목표를 세우겠죠? 한 등급씩 올려야지. 이런 목표를 세우겠지?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서울대 못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가지고 3개월마다 한 등급씩 올라가는데. 자, 3등급 맞았다가 운이 가서 2등급 맞았어. 그 다음에 4등급이 나와요, 바로. 이런 게 모의고사야. 그래서 1년 공부하면 한 등급 오릅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예요. 확실히 오른다라는. 엄마 이제 하루에 20분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국어는 그렇게 하는 거고. 영어는 이제 독해가 있고 어휘가 있고 문법이 있고 듣기가 있는데 듣기를 봤는데 여러분 듣기 20개 좀 봤죠? 근데 이제 일부 학생들이 이렇게 귓밥을 안 파고 듣기 시험을 봤나 보더라고. 잘 못 들었나 보던데. 듣기는 사실 모의고사를 봤을 때 듣기를 틀린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봤던 그 듣기 평가에서 5개 이상 틀린 학생들은 조만간 선생님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겁니다. 모을 거예요. 그죠? 장애 극복 프로젝트. 듣기 장애를 극복하고. 근데 그거는 수업 시간에 하긴 너무 아깝잖아. 맞지?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뭐 한두 개밖에 안 틀리거나 다 맞거나 그러는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전부 다 할 이유는 없잖아. 뭔가 이제 디서블드 된 학생들만 모아서 걔네들만 이렇게 뭔가 트레이닝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 알겠지? 내가 요새 바빠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곧 모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이거는 뭐 당연히 아까 얘기한 그 클래스 카드 꾸러미 갖고 해결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문법은 내가 아까 저인 방식으로 어떻게 잡겠다 그랬고. 자, 영어의 목표는 이제 두 개죠.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 내신 영어하고 수능 영어는 많이 달라요. 수능 영어가 더 쉬워요. 수능 영어는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독해, 그거는 리딩 스킬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급이 다 나와요. 1, 2등급이 나와요. 나중에 시간 가면. 시간만 투자하면. 근데 내신 영어는 굉장히 디테일한 걸,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를 1등급 받는 애들이 내신 2, 3등급 받는 애들이 허다해.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일단, 내신 영어는 키포인트가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부터 2월 말까지 여러분한테 문법을 계속 아주 디테일한 거를 계속 시킬 생각이에요. 내신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수능 영어는 수업 시간에 이제 해결할 거고. 자, 수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수상수와 수원수투를 이제 몇 바퀴를 돌리고 가느냐. 결국 이 문제인데, 그렇죠? 중요한 건 수상을 하고 있다, 수학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몇 개를 푸느냐. 우리나라 수학은 지나칠 정도로 연산 중심이죠. 특히 수상수학은 좀 심할 정도로 유형 중심, 연산 중심이에요. 그렇죠?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게, 자, 수학 문제가 있어.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건 뭐냐면, 발상과 연산이지. 발상은 뭐냐? 문제의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거냐, 어떤 식으로 세울 거냐, 이걸 떠올리는 거지. 그 다음에 연산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선생님, 여러분들 수학 공부 많이 하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어떻게 하면 발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연산 능력이 커질까요? 대답해봐. 그렇지. 답은 딱 하나야. 많이 푸는 거야. 우리나라 수학은 정말 불행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성세대로서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수학은 이런 수학이에요. 수학을 정말 재미없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그렇지? 근데 우리에게 수학이란 삶의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고 도구잖아요. 수단이고.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죠. 수학은 진도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많이 푸세요. 하루에 몇 개? 아까 답 줬는데. 하루에 몇 문제? 100개. 일주일에 몇 개? 600개에서 700개. 한 달에 몇 개? 3,000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10,000문제 이상 풀고 들어가고요. 그럼 우리에게 무서움은 없어요. 그러면 됩니다. 습관적으로 푸세요. 습관적으로. 알겠죠? 그냥 영양제 먹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문제 푸세요. 선생님, 오늘 아침에 8시부터 8시 반까지 수학 문제 풀었어요. 취미생활이야. 스트레스 받으면 수학 문제 풀거든요. 그럼 스트레스가 풀려. 아침에 일어나면 좀 머리가 멍하잖아. 커피 마시고 막 그러면서 머리를 좀 깨워야 되는데 머리가 멍할 때 수학 문제 풀어요. 그럼 머리가 맑아져. 실화야. 그리고 습관을 하라니까, 습관화. 준영이 알겠지? 응? 그래. 눈이 반짝반짝해졌어. 달라졌어. 쟤는 될 것 같아, 왠지. 희망이 보여, 희망이. 과학은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BS라는 과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통합과학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인데,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입니다.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고등학교 그 1학년 때 내신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갖고 시험 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우리는 겨울방학 때 다 해요. 학기 중에 안 해. 학기 중에 바쁘잖아. 놀아야 되잖아. 우리 아까 놀기로 했잖아. 그지? 3월부터. 그래서 2월 달까지 다 하고, 2월 달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때만 합니다. 통합과학은. 알겠지? 시험 때만. 요번에 한 번만 하면 돼, 겨울에. 그런 거고, 이제 1월 달부터 이과 가는 학생들은 이제 물화생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화생지는 원리가 이런 거야. 이과 가는 학생들은. 자, 대부분의 학교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3과목을 내신을 해요. 3과목을 내신을 하고요. 이 3과목을 선택을 했어. 예를 들면 물리, 화학, 지학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럼 그 중에 2과목은 수능을 봐야 돼.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제 화학을 빼고 물리하고 지구과학 갖고 수능을 보기로 결정을 했어. 그 다음에 하나는 뭐지? 한 과목은 전공이야. 대학별 고사를 봐야 돼.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지구환경과학과를 가겠다. 천문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지구과학이 전공이 되는 거야. 이 학생이 예를 들면 뭐 기계공학과를 가겠다. 물리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물리가 전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3, 2, 1의 원리야. 처음에 3과목을 출발해.
아까 1학년 내신과 2학년 내신은 동시 준비한다 그랬잖아. 처음에 3과목을 출발해. 그 다음에 적당히 한 다음에 내신만 하는 한 과목을 제외하고 한 과목은 버리고 2과목은 어떻게 해야 돼? 수능을 봐야 되지. 2과목은 깊게. 그 중에 한 과목은 어떻게 해? 더 깊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3, 2, 1의 이런 단계를 가지고 과학은 접근하시면 됩니다. 얘는 내신인 거고. 됐죠? 그거는 1월 달부터 출발해요. 1월 달부터. 그렇게. 방학 때 정말 바빠요, 할게. 자, 독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독서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일상이 독서다. 일상이 우리에게 많지. 그지? 우리 희경이는 지하철 타고 오면서 오늘 뭐 했지? 자, 지하철 안에서 클래스 카드를 외우면서 오는 게 또 일상이고, 쉬는 시간에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일상이고, 스트레스 받을 때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일상이고, 시간이 남으면 책을 읽는 게 일상이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할 게 너무 많다. 일상이 독서입니다, 일상이.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그죠? 책을 읽는 자가 세상을 리딩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도 보통 한 달에 적게 읽으면 서너 권, 많게 읽으면 대여섯 권의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이게 책을 계속 읽고 살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야. 책을 나도 모르게 읽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살살 가서 이제 실입력 1번 출구를 가고 있는 거죠. 실입력 1번 출구에 가면 뭐가 있어요? 포도몰이 있고요. 포도몰 7층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영풍문고가 있어요. 거길 가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 그 신간 코너를 보고, 베스트셀러 코너를 보고 책을 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읽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이게 일상이 돼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책을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되죠? 그래, 여러분들 진로 상담을 해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야 니네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나도 계속 읽어요. 직업병이야, 이것도. 계속 읽는 거야, 계속.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관련된 로드맵은 이런 거다. 자, 종일반, 별무반, 여러분들이 자습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아까 얘기했어요. 언제까지는 정해져 있어. 지금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건 우리가 못 바꾸잖아. 미치겠지, 니네 공부 더 하고 싶어서 요새. 아니, 10시에 집에 가려면 뭔가 허전하지 않아? 거꾸로 썼구나. 아이, 원래 별본 학생들은 11시 반까지 공부했었잖아, 옛날에. 근데 10시에 가려고 그러면 뭔가 몸에서 뭔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오버하는 거지? 그럴 거잖아. 끝나는 시간 우리가 못 바꿔. 그죠? 10시에 가야 돼. 자, 중요한 건 뭐야? 언제부터 공부하냐가 중요한 거죠. 언제부터. 자, 평일날은 언제부터 공부하라 그랬어? 학교 끝나면 바로 오라 그랬지. 알겠지? 바로 오라 그랬지. 토요일날은 이건 내가 절대 양보 못해. 토요일날은 몇 시까지 오는 거야? 08시 50분.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날은 아침 8시 50분부터 전반 영어 리뷰 테스트입니다. 8시 50분 넘어서 들어오면 선생님이 어저께 회의록에 다 써놨는데 우리 내부 선생님들이랑 회의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영어는 08시 50분에 리뷰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8시 50분 넘어서 오는 학생들은 입시를 안 시키고요. 일요일 날 강제 자습을 시키겠습니다. 밤 10시까지. 토요일 아침에 양보 못 한다고. 알겠지? 알겠지? 선생님 너무 하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 짓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해봤죠, 선생님도?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착시 현상이 벌어져요. 밤에 공부를 하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11시, 12시, 1시, 2시까지 막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공부를 얼마나 못해. 금방, 밤 공부해본 사람은 알아. 공부하다 보면 금방 1시야, 금방 2시고. 맞지? 아침에 공부해봐. 8시부터 공부하는, 정말 많이 한 것 같아. 인제 시계 보면 9시 반이야. 그런 경험 있죠? 그러니까 아침 공부가 효율이 훨씬 높아.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포인트는 사실 학습의 최적 타임은 토요일 아침이에요. 토요일 아침. 토요일, 일요일 아침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위너야. 그래서 토요일 아침은 내가 양보. 일요일은 니네 쉬어야 되잖아. 하루는. 그지? 일요일은 양보하겠다고. 토요일 아침 양보 못해. 그러니까 8시 50분까지 올 자신이 없으면 그냥 7시 50분까지 와. 학원문에 열. 공부해! 뭐가 해야, 호는. 왜? 도대체 뭐? 누굴 위해서 하는 건데? 나 위해서 하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토요일 아침은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타입이라고. 가능한 한 빨리 와. 금요일날 빨리 자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을 갖다가 강제하기 위해서 토요일 아침 8시 50분에 선생님이 나오면 되니까. 내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그죠? 영어 리뷰 테스트를 보겠다. 모든 반을 다 보겠다. 선생님 직접 진행할 거예요. 직접. 나 오늘 아침에도 7시에 일어났어. 어저께 1시 넘어서 잤는데. 오늘 막 내가 떨렸을 거 아니야. 니네들하고 하는 첫 설명회잖아. 얼마나 떨렸겠어. 그지? 동의를 안 해줘, 이 새끼들이. 아까 초반에 그 뜨거운 분위기는 다 어디로 가고 지금 뭐 배고파 죽겠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 학원에 왜 왔죠? 얼마 전 여름방학 때 선생님한테 혼난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다 했던 말인데 니네 여기 왜 왔니? 빨리 대답해! 공부하러 왔으면 뭐 해라? 공부해라. 목적이 다른 학생은 빨리 어떻게 해라? 빨리 떠나세요. 안 잡습니다. 절대. 절대 안 잡아요. 그리고 여기는 본인이 선택해서 오는 거예요. 본인이. 맞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니네 너희 이 학원 안 다니면 연우가 아빠가 연우야 너 집에 안 다니면 아빠가 너 밥도 안 해줄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선택해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원에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데 내가 놀랄 만한 사실 하나 알려줄까? 나 니네들 이름 다 안다. 야, 어느 관악구에서 제일 큰 학원 원장이 학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다 안다는 게 놀랍지 않아? 심지어 학교도 알아. 심지어 니네들 성적도 알아. 왜 안 놀래? 당연한 거야, 그게? 니네는 그게 일상이지? 보통 이렇게 큰 학원의 원장님들은 학생 몰라. 학생을 한 명 하면 어떻게 알아? 나는 심지어 니네들 수학지문도 받아줘. 니네들 토요일 아침에 공부시키려고 나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 반까지 학원 나올 거야. 8시 50분부터 중3애들 체크할 거고 지각해서 다 기록했다가 일요일날 다 불러낼 거야. 일요일날 안 온다 그러면 니네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딱 한마디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것 같아? 나 왜 이러냐 오늘 자꾸. 끝나버리네. 없이 할게요. 아까 여기 있었잖아.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또 나라. 공부할 뜻이 없다. 얘는 다른 걸 시키세요. 얘는 목소리가 좋으니까 노래를 시키시죠. 아이돌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지? 떠나라. 이렇게. 그래서 주 7일 1년 365일 공부하는 학생으로의 변화. 이게 이제 더 체인지 프로젝트의 핵심이라 그랬죠? 상시적 학습, 입시에 대한 이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학생으로 바뀌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진심. 선생님 도울게요. 열심히.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 뭐 우여곡절도 많죠. 뭐 올해 다닌 학생, 뭐 최근에 온 학생,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올 거고, 보통 우리 학원의 예비고일은 보통 80명 선에서 문을 닫습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수학반이 보통 이제 5반이 만들어지거든요. 5반이 만들어지는데 교실이 이런 교실에서 수학을 하기엔 계속 하긴 좀 그렇잖아. 잠깐 할 수 있지만. 근데 어떤 반은 그 수준대가 안 맞아서 어떤 반은 10명이 안 되는 반이 있잖아. 그럼 어떤 반은 20명 가까이 되는 반도 있다 그러거든.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밑에 무슨 사이버나 나노나 이런 데가 20명 들어가면 답답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반당 평균 16명 정도를 하면 5반이면 80명이죠. 네. 근데 지금 이미 거의 절반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학생들이 몇 명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고 선생님의 앞으로의 3년 동안에 선생님들한테 엔돌핀을 돌게 해줄 존재들이죠. 그렇지? 너네 생각해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희경이 첫째잖아. 희경이 부모님이 나중에 희경이 딱 대학 붙었을 때 무슨 생각 들 것 같아? 나 지금 이 얘기하면서 소름 돋아. 내가 19년 동안 키운 자식이 예를 들면 서울대 딱 붙었어. 어떨 것 같아, 부모님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여러분들 80명을 내가 대학을 다 붙인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온몸이 소름으로 다 덮일걸? 엔돌핀이. 그래서 선생님의 삶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대학에 합격시키는 거예요. 나는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미친 게 아니고.
중3이 월화수목금토일 다 공부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내 현재를 투자할 줄 아는 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수고들 하셨어요. 내려가세요.